환급 이후의 쟁점, 공식 수입자 구조, 후속 통상 리스크를 주제로 법무법인 유한대륜의 손동후 외국 변호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환급 이후의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 핵심 메시지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환급금이 지급되더라도 우리 기업이, 한국 기업들이 실제로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그 환급금은 그럼 법적으로 누구에게 귀속이 되는가? 그리고 세 번째, 이번 환급과 별개로 앞으로의 통상 리스크를 어떻게 재설계해야 되는지,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환급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이 메시지를 염두에 두시고 프레젠테이션을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CBP 미국 관세청은 2026년 4월 20일 케이프 페이스본 배포를 공식 안내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먼저 말씀해 주신 명재호 관세사님 내용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당연히 있을 텐데요. 이런 배경 설명을 하지 않으면 모호해질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좀 더 확실히 하고 싶어서 같은 내용이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페이스북 1은 일부 미청산 그 신고에서 청산 후 80일 이내에 일부 신고건을 중심으로 운영이 됩니다. 유효한 신청은 일반적으로 60일에서 90일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며, 환급은 기본적으로 ACH 그 미국 전자송금 시스템 기반으로 지급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이 생깁니다. 이제 질문은 환급이 가능한가가 아닙니다. 승인의 환급금을 누가 어떤 구조로 어떤 권리 관계 아래에서 가져가느냐, 바로 이 지점에서 법률 문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페이스 1에 계시는 신청의 문제가 아니고 집행의 문제입니다. 신청 이후에 무엇이 벌어지는지를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제가 또 다시 말하는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ACH 환급 수령 문제, 미국 계좌 또는 적절한 수령 구조가 없으면 실제 수령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IOR, 그 수입자, 등록돼 있는 수입자에 대한 기록을 뜻하는데, 서류상 IOR과 경제적 부담자가 한국 기업이 다른 경우에 환급부 기속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환급 이후의 후속 통상 리스크, 이 신청을 한다든지 국제무역법원에 제소 가능성이 있다든지, 또 뭐 섹션 301, 232 관세 및 다른 또 이제 관세에 대한 내용이 또다시 있을 수있지에 대한 그런 또 법률적인 검토를 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환급이 승인되더라도 미국 은행 계좌가 없다면 돈을 받는 단계에서 당연히 이제 막힐 수가 있죠. 저희 기업들이 많이 무역을 하는 구조에서 현지에 있는 브로커나 IOR이 우리 기업이 아닌 다른 주체를 설정하고 많이 지금까지 업무를 해왔다고 저도 이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관세 환급이 이렇게 발생할 때 하더라도 이제 주체 자체가 미국 은행 계좌가 없다면은 돈을 받는데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저희 기업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이제 지금이라도 미국 은행 계좌를 개설해서 CBP에 등록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이제 관세사 등을 이제 미국에 있는 현지 관세사나 뭐 로펌을 통해서 삼자를 통해서 수령 구조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서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3자 수령 구조는 단순한 행정 편의의 문제가 아니고 다음 내용들이 계약서 상에서 명확히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환급금은 수령 권한, 누가 CBP로부터 자금을 받을 법적 자격이 있는지. 두 번째, 송금 의무, 수령 후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본사에 보내야 되는지. 세 번째로, 수령한 자금을 신탁 방식으로 보완해야 되는지. 네 번째, 브로커가 미수 채권들을 상기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어떤 법, 어떤 관할에서 혹시라도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이 내용들에 대해서 반드시 계약서라든지 그 전에 사전 검토를 전문가들과 반드시 상의하셔야 됩니다. 관세 환급 승인은 반드시 자동 수령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내용은. 그래서 수령 구조를 미리 계약으로 고정해 두지 않으면 환급금이 다른 주체의 손에 들어가거나 지급 자체가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이제 법무부인 대륜, 그리고 업무 협력사인 뉴욕 로펌인 SAKP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법적인 지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직접 여러분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계좌 개설하는 방법과, 아니면 현지에 있는 관세사분들, 브로커를 통해서 수령 구조를 비교 검토해서 각각 기업에 맞는 상황에 맞게 그 내용을 저희가 자문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질적인 계약 구조 자체를 저희가 설계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추천해 드린다는 말씀이죠. 세 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 환급금 수령 권한과 봉관 의무를 명확하게 해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대리 수령 자격과 지시 권한 자체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송금에 대한 기한, 환율에 대한 내용, 그리고 비용 정산에 대한 방식까지도 저희가 계약서상으로 규정해 드리고 자문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증빙 체계 자체를 정비를 합니다. 이제 두 가지 부분이 좀 핵심인데 누가 관세를 실제로 부과를 했는지 그리고 누가 어떤 주체가 환급금에 대한 실질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전부가 다 고려가 돼야 됩니다. 이 질문들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증빙이 갖춰져 있어야지 이후에 수령금 귀속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방어 포지션이 를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이다음 쟁점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IOR에 대한 등록돼 있는 이제 수입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실무상으로는 좀 더 그 환급금 귀속보다 좀 더 복잡하고 분쟁 가능성이 높은 이야기입니다. 페이스 1에서는 IOR 또는 이제 권한이 있는 브로커가 관세사가 CAVE Declaration 이제 신청서를 이제 제출하는 거죠. CBP 안내에 따르면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IR 또는 원래 신청서에 신고서에 지정돼 있는 당사자를 통해서 기준으로 지급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재차 말씀드렸듯이 문제는 항상 기록돼 있는 IOR 실질적인 기업이 다를 경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DDP 거래. 먼저 이제 관세단계에서 말씀드렸었지만은 DDP라는 이제 관세 포함 인도 조건을 말씀드리는데 한국 수출자가 만약에 가격 조정이나 뭐 리베이트 아니 크레딧 이런 것을 통해서 사실상의 관세를 부담한 경우 그런데 서류상에서는 이제 IOR 자체는 이제 물류회사나 통관사 아니면 미국 측 바이어로 법인이 등록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환급금이 우리 기업인 한국 수출자가 아닌 다른 주체에게 먼저 지급될 위험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누가 관세를 실제로 부담했는가 자체만으로는 부족하고 기록 구조와 증빙 구조를 함께 봐야 됩니다. DDP 수출자 입장에서는 3단계로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는 거래 구조를 전면적으로 이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는 거죠. 감사를 하면 더 좋고요. 누가 IOR이었는지부터 시작해서 누가 실제로 관세를 부담을 했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뭐 리베이트라든지 크레딧 이런 내용들이 오고 간 것이 있는지 이 내용을 이제 먼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계약 기반으로 반드시 이제 계약서가 있어야겠죠. 없었다면은 지금이라도 뭐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계약 기반으로서 이제 회수 구조를 하는 거죠. 여러 이제 계약서들이 있는데 이 계약서들을 지금 뭐 제가 다 설명해 드릴 것까지는 아니지만은 지금 현재 있는 계약서들이 어떤 종류의 계약서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분쟁에 대한 대응인데 이거는 이제 좀 최후의 수단으로서 혹시라도 뭔가 분쟁이 생긴다면은 어떤 식으로 이제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을 한다든지 어떤 수령 자금을 귀속 주체가 좀 더 오류가 있어서 반환에 대한 청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분쟁에 대한 이 대응을 해야 될 텐데 여기까지 이제 가기 전에 그전에 이런 계약서라든지 이런 기본적으로 모든 거래들을 좀 검토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한 이제 병행했으면 또 좋은 부분이 이제 관련 당사자들에게 공식적인 이제 서한을 보내는 거죠. 뭐 우리 뭐 한국말로는 내용 증명이지만 뭐 미국어로는 certified mail이라든지 일단 변호사를 통해서 공식 문서를 보내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명확히 하자는 이런 내용을 또 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재차 말씀드리지만 기록상 이제 수입자와 이제 수출자, 한국 수출자가 다르다면 귀속 분쟁은 정말 이제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에 미국에서 코스트코를 상대로 소비자 측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공개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도에 따른 소장 요지 제가 지금 간략하게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관세에 대한 가격 인상 또는 이제 환급에 대한 효과를 어떤 이제 귀속 자체를 코스트코만 보유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이런 소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관세 비용은 어차피 먼저 이제 저희 소비자들이 먼저 이제 코스트코에 이제 비싼 값으로 이제 물건을 샀었죠. 예, 구매를 했었죠. 그런데 만약에 환급금 자체가 코스트코로만 귀속이 된다면 저희가 이제 지불했던 소비자들한테는 당연히 이제 억울한 좀 더 안타까운 상황이니까 이 사건은 이제 뭐 DTP 수출 거래와 직접 동일한 사안은 아니지만 B2C 이제 소비자가 이제 주인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이 내용이 지금 이제 현재 진행 중이지만 일단 시사점은 사실 저는 이제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기록상으로 임포터 이제 수입자라도 최종적으로 정당한 귀속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환급급 귀속은 계약상의 내용, 형평성의 이유, 부당 이득에 대한 이런 이슈로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 자체는 사실 좀 이제 경고 부분이지만 향후 많이 발생하게 될 수 있는 미국에서의 분쟁의 한 가지 예라고 좀 이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제 또 많이 또 질문하시는 부분이 에이스에서 페이스 1에 포함되지 않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예, 물론 이제 그런 경우도 많으시죠. 그렇다고 해서 끝은 아닙니다. 예. 페이스 1은 전체 신고건을 모두 다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에이스로 바로 처리되지 않는 건은 이제 신고별로 엔트리별로 절차 트랙을 이제 다시 분류해야 되고요. 이제 에이스가 안 되면은 끝이다라는 이런 뭐 어려울 수 있죠. 당연히 이제 시간이 좀 더 걸리거나 그러나 끝이라는 말씀을 하지 않고 전에 이제 전 세션에서 간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의 신청을 저희가 할 수 있고 프로테스트도 할 수 있고 또한 제소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이건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야." 아니야. 하지만은 이런 내용은 저희의 이제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것이고 또한 이런 내용을 하지 않는다면 또한 만약에 이런 관세에 대한 지금 불명확한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또다시 당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내용들도 내부에서 좀 이제 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셔도 좋고요. 이제 마지막 쟁점입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301조, 232조에 대한 점검인데 이 부분은 사실 이제 뭐 기업들이 모두 다 정확히 알고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법률적으로 좀 말씀드리는 거고 좀 절차상 이제 알려드리는 건데 그래서 이제 환급을 만약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정말 모든 것이 또 끝났다고 생각하면은 또 그것도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CBP는 2026년도에도 계속해서 관세 관련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무역 대표부에서도 3월 10일, 12일 새로운 이제 섹션 301에 대한 이제 인베스티게이션 이제 검토를 이제 개시를 했었죠. 통상 환경은 무역 환경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이제 환급에 대한 내용과 또 별도로 다 이 내용들을 또 재점검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ATS 품목과 함유를 제품의 분류를 현재도 정확한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는 게 좋고요. 원산지 그리고 과세 가격, 이전 가격에 대한 정합석 확인 이런 내용들을 전문가와 같이 한번 상의를 해 보시는 게 회사 내부에서만 하시는 게 아니고 그러면 훨씬 더 변하는 통상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저희 기업들이 해야 할 부분들을 제가 이제 이런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관세 환급을 받는 것도 어렵고 받게 되는 것도 이제 절차 자체도 복잡하고 받게 되더라도 또 이제 검토하고 컴플라이언스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이제 어떤 부분에서 저희가 로펌으로서 또 미국에 또 기반을 또 가지고 있는 협력 업체가 협력 로펌이 있는 로펌으로서 어떤 실질적인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는지 제가 좀 고민을 해 봤는데요. 첫 번째 이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환급금에 대한 수령 구조를 저희가 좀 설계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문을 드릴 수 있고요. 그 계약서 자체를 이제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IOR 귀속이 됐었을 때 그 환급금을 어떻게 다시 우리한테 회수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전략을 저희가 이제 알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많이 또 예상이 되지만 그런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 가는 게 좋은 것인지 이의 신청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소송까지 가야 되는 것인지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이제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301조, 232조 이렇게 새롭게 뭔가 변화하는 통상 환경에 대해서 또 어떤 식으로 기업이 대처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도 저희가 당연히 좀 상의하고 같이 이제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환급 절차라든지 환급금에 대한 내용은 정말 끝이 아니고 정말 시작입니다. 관세 환급에 대한 내용은 정말 이제 경제적인 부분 아니고 정치적이라든지 지금 뭐 국제적으로는 외교나 또한 안보까지도 좀 이 관세 환급에 대한 이제 내용들이 이제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기업들은 그럴 때마다 이제 굉장히 이제 달라지는 환경도 다른 이야기들 때문에 좀 더 불안할 수 있죠. 근데 저희 같이 이제 경험이 있는 로펌들과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그런 불안함을 좀 잊으시고 원래 이제 목적인 이제 영리 활동을 이제 회사 운영을 좀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